다음 네 번째 주제인데요. 네 번째 주제, 돈이 되는 퍼스널 브랜딩입니다. 사실 이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돈이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두 분이 이전에 경험해보셨던 사례 중에 내가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 뭔가 이 돈이 되는 경험으로 이어졌던 일이라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한데요.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뭐 SNS나 블로그로 직접적으로 수익이 된 건 없어요. 그러니까 네. 이거는 SNS나 블로그는 그냥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저희 어떤 일이나 삶의 기록장인 거지 이걸로 뭔가 돈을 벌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것도 아니었고,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,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온 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퍼스널 브랜딩이 된 건데 네.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랜서다 보니까는 나를 어떻게 보여줘야 하지,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하지,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브랜드 에디터라든지 브랜드 기획자 이런 이름이 달리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본업이 브랜드 기획 일을 하거나 그런 브랜드 스토리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브랜드와 관련된 글을 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, 이런 것들을 일을 받아야지 제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, 의뢰가 들어와야. 네, 일을 받기 위해서는 나 이런 일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알리는 게 필요하고, 오프라인 자리가 많으면 좋겠지만 또 육아를 해야 하니까 좀 물리적인 그런 제한이 있고 해서 SNS에서 계속 알리는 거예요. 나 이런 일 해요. 이런 일도 할 줄 알아요. 나 이런 일도 지금 하고 있어요. 이런 것들을 계속 알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어떤 일이 필요할 때 혹은 글이 필요를 할 때 저에게 DM이든 그렇게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. 사실 이 자리도 제가 SNS 활동 계속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. 저희 대표님께서 맞아요. DM으로 연락을 주셨던 거거든요. 맞아요. 네, 그러니까 전혀 이전에는 알지 못하시던 사람이란 말이죠. 맞아요. 그래서 SNS로 뭔가 이게 딱 돈이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고, 또 프리랜서라고 하면은 되게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아요. 그런데 물론 프리랜서라서 월급보다 더 많이 버는 거는 맞지만은 이게 편차가 되게 심해요. 그러니까 저한테 뭐 프리랜서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올해에 가장 못 벌었을 때랑 가장 잘 벌었을 때랑 20배 차이가 나요. 이게 프리랜서의 현실이거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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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평균적인 액수는 있지만 최저와 최고가 그 정도 차이가 난다. 네.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최고를 찍기까지는 그래도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, 그런 것들을 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네. 프리랜서를 한다고 해서 뭐 바로 엄청난 돈을 벌 거야 이런 분도 있겠지만은 네.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. 네, 저의 경우는 그랬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네. 수익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좀 고려해봐야 될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SNS를 통해서 바로 수익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사기가 굉장히 많죠. 맞아요. 인스타그램 사기부터 맞아요. 우리들의 어떤 계정을 뺏기고 실제로 또 이러한 저품질의 블로그로 바로 추락해버리는 사태들이 발생되는데요.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SNS를 통한 수익화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어떤 내가 잘 가꾸어진 나의 포트폴리오로 인해서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그걸 통해서 업무적인 기회들이 생기고 그 기회에서 결과물을 제공하니 수익을 받았다라는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사실 SNS는요, 전 두 가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.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신뢰, 그리고 그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연결과 소통, 이런 커뮤니케이션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마치 내가 딱 이거를 하면 무조건 돈이 될 거야 라는 거는 좀 피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. 우리 에디터님 말씀대로. 네. 그리고 잘 가꾸어진 나의 포트폴리오는요, 두 가지 방향으로 쓸 수 있어요. 검색해서 나오는 거, 아니면 내가 이것을 했다고 도리어 알려주는 거. 저는요, 블로그를 포스팅하고 나서 그 주소를 제 주변 지인들한테 주소를 보내요. 저 이거 했어요. 저 요즘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근황은 어떠세요? 이런 식으로 마치 뉴스레터 보듯이 그러니까 저의 이런 걸 보내주니까 사람들은
처음에는 뭐야 이러다가 이제 읽는 거예요. 재밌네. 이런 일도 할 수 있네. 라는 것을 같이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거죠. 꼭 내가 검색되어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같이 이런 걸 URL을 공유하면서 나의 일상을 전달할 수도 있는 메신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. 두 분 다 이제 SNS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수익화를 했던 그런 사례는 아니지만 그 자체를, 그 채널 자체를 잘 브랜딩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서 이게 결국에 더 큰 수익화 사례로까지 이어졌던 이런 경험들을 조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수익화로 이어졌던 그런 사례들을 조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또 질문이 또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26개월 된 아기 엄마예요. 요즘 새로운 것들을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. 특히 올해는 이제 좀 구지원 사업이나 이렇게 내가 내 주변에서 시작을 해볼 수 있는 작은 일거리들부터 지금 활동들을 다양하게 시작을 해보고 있는데요. 일은 바쁜데 살림이랑 육아까지 하려니 아직 그 밸런스를 찾기가 좀 힘듭니다. 그래서 너무 버거워서 살림이 좀 엉망이 된 적도 많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남편과 참 많이 다투었네요. 돈이라는 결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남편의 생각이 속상하고 아쉽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도 갑니다. 어떻게 하면 일과 살림 또 육아까지 병행할 수 있을까요? 이런 비슷한 경험이나 좀 부딪혔던 문제 상황이 있으셨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.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.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또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. 이게 아무래도 이 일을 병행하기 위해 나 스스로의 결심이나 이런 도전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그런 지지해주는 가족들이 있는지도 좀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 혹시 두 분의 사례는 어떠셨나요?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자 이제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니까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어느 정도 공감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까지 자리를 잡기까지는 좀 육아의 비중이 더 컸어요. 왜냐하면 이거는 저와 이제 그 남편과의 어떤 약속이기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신랑이 조금 더 돈에, 그러니까 돈벌이에 집중을 하고 제가 육아에 더 집중하기로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저도 본격적으로 조금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할 때 당연히 처음부터 돈이 안 되니까는 네 그래서 이 과도기가 진짜 엄청 힘든 것 같아요.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인풋은 넣어야 하는 상황인 거고 그쵸, 근데 그러려면 기존에 이제 육아나 살림이나 하던 시간은 줄여야 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게 어그러지는 게 보이는 거고 그러면 또 남편과의 어떻게 보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이거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미 아시는 것 같아요. 돈이 벌릴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내가 조금 더 육아를 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건 것 같아요. 이거는 네, 저는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은 이 시간을 좀 견뎌내는 게 필요하고 대신에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지만은 이제 아이를 뭔가 기관에 26개월? 26개월 네, 굉장히 어려서 또 더 그런 것 같아요. 네, 아까 네. 사실 아기들을 지금 이제 유치원에 맞아요, 보내실 수 있는 맞아요. 잠깐 맡길 수 있는 그 정도로 아이가 컸는데 맞아요. 이전에 그 어릴 때는 혹시 제가 네. 이때는 진짜 육아에 거의 다 했었던 것 같아요. 돈을 번다라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아이가 유치원에 가고 더 이제 외부 활동하는 시간이 길어질 때를 대비해서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는지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내가 돈을 막 벌어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보다는 나중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겠다.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신랑한테도 좀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뭐 주말이나 그럴 때 정말 뭐 참여하고 싶은 세미나나 이런 게 있다면 신랑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뭐 조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간다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사실 온라인 강의도 진짜 많거든요. 온라인 세미나 같은 것도 좋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걸로라도 이제 들으시면서 좀 습득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아이 재우고 이제 할 수밖에 없죠. 네, 그 시간을 활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기존에 육아와 살림에 투입했던 시간 중에서 남는 시간을 잘 보시고 그 잉여 시간을 다 나중을 위한 나의 어떤 잡을 만들어가는 일을 만들어가는 그 시간으로 다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네, 그때까지는
지금 내가 이 가족이라는 이 회사 안에서 맡은 업무가 육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대로 해주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거든요. 팀 그래야지 내에서 나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맞아요. 역할인 네, 거죠. 네. 네. 근데 대신에 돈에 대한 압박감은 없으니까 예. 그래 그럼 난 육아할 테니까 당신은 그러면 돈을 벌어와. 네. 그러면서 조금 편하게 이 시간을 나중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으로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. 힘들겠지만 잘 버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그 시간 다 건너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잡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. 그래서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. 준비기를 거쳐서 이렇게 도약을 하신 네. 사례이니까 네. 네. 같이 고려해서 뭐 말씀하셨던 대로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쫓아야 하고 그것들을 주변에 설득해야 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. 예를 들면 주변에 가족이라든지 제일 가까운 지인들이 사실 우리들이 이런 활동들을 할 때 더 많은 지원을 해줄 것 같지만 더 많은 걱정을 하기 때문에 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지원해주진 않더라고요. 그러다 오히려 보니 또 아끼기 때문에 네, 아끼기 때문에 네.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. 더 그들을 설득해야 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. 내가 이 일을 하고 싶고 이 일을 왜 해야 되고 나 이거 잘할 수 있고 난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 주변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들을 설득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 에너지가 쓰이는 거죠. 그래서 많이 힘드실 것 같고 사실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이제 컸다고 할까요? 다르게 좀 자랐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아이가 100일 때부터 일을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100일 전부터 일을 했죠. 왜냐하면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는 동시에도 전 계속 일을 했어요. 그 이유는 우선 맡은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리원에선 일을 했고 또 이제 아이가 100일이 되는 시점에서도 이제 강의를 일부러 만들고 또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엄청 힘든 그 아이의 성장의 주기에 맞게 그 엄마가 주어지는 시간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 또한 저도 되게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했던 부분들은 좀 약간 플랫폼들을 이용했다고 할까요? 예를 들면 뭐 째까락어도 불러보고요. 맘시터도 이용해보고요. 되게 사실 맞아요. 다양한 어떠한 그 선생님들도 모셔보고요. 아이를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저녁반까지도 해보고요. 이러면서 좀 차근차근히 만들었던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준비의 시간도 있었고 사실 저도 준비의 시간이 있었지만 좀 약간 절박한 마음에는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힘드실 거예요. 저도 집이 굉장히 더럽거든요, 지금. 어제 새벽 4시에 자고 오늘 아침에 아이를 또 등원을 시키면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집이 더러운데 근데 제가 깨끗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버리고 좀 청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꿨거든요. 그러니까 아이에게 좀 더러운 것만 없고 이게 어지러져 있을 뿐이다. 네, 이게 좀 잠깐 자기 위안을 하면서 그 균형을 맞춰가는 마인드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엄청 힘들었던 시기도 진짜 저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 시기들을 그래 내일은 좀 낫겠지? 그래 지금 이것이 지금 당장은 나한테 뭘 주지 않지만 분명히 이 쓴 글 하나가 아니면 이 맡은 이 프로젝트 하나가 분명히 무언가를 줄 거야 라는 어떠한 그 믿음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과정들이 정말 너무 기적처럼 보상으로 다가오는 시간들이 생기더라고요. 근데 그 시점이 조금 길 뿐이고 말씀하신 대로 좀 버틴다? 좀 버티는 것도 능력이죠. 버티는 좀 능력을 진짜. 키우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분명히 이 두 연사님들도 지금의 이런 일과 삶의 밸런스를 찾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들을 거쳐왔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분명히 이런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은 맞기에 뭔가 좀 더 내가 조율하면서 잘 우리 가족들과 내 주변과 내 삶에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찾아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